자, 8회 모의고사 유통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들어갈게요. 자, 8회도 제 8회입니다. 자, 8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쪽부터도 이제 그 좀 약간 시험하고 이제 기출됐던 거랑 좀 틀렸게 나오겠는데요. 유통정보의 이제 마지막 문제를 제가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71번 갑니다. 자, 71번에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셔야죠. 유통정보에 이제 키워드가 카스, 벤,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가 익스트라넷.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3번하고 이제 4번은 좀 우리가 똑같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좀 인트라넷하고 인터넷하고 또 틀리겠죠. 자, 벤이 정답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71번은 중요한 게 부가가치라는 거를 이제 찾으셔야 돼요. 자, 부가가치라는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단순한 전송 기능은 물론 그 이상의 정보의 축적이나 가공, 변환 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좀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벤은 이제 KT와 같은 우리가 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거나 또는 통신사업자가 직접 보유한 통신회선의 정보 처리 기능을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부여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벤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가가치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벤을 이제 먼저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2번은 이제 다음 중 지식 기반 이론이죠. 그래서 지식 기반 이론도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지식 기반 이론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데 항상 지식 기반이라는 게 막 나오죠. 다음 중 지식 기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5번을 봅니다. 5번을 보시면 조직 능력이나 핵심 역량, 기업 문화, 경영자의 능력과 같은 무형 자산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자, 이건 자원 기반 이론이에요. 자원 기반 이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자원 기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일단은 그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것 여기인데요. 기업 조직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독특한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고 그다음에 구축해 가는데 바로 이들 자원과 능력의 차별적 역량에 근거해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쟁 우위는 경쟁 조직이 쉽게 구입하거나 오방하기 어려운 자원과 역량에서 뒷받침될 때만 우리가 지속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자원 기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식 기반 이론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의 지식임을 가용함으로써 지식은 효과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형식지와 그렇지 못한 암묵지라고 있었다고 했죠.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은 지식이며 우리가 조직 학습, 조직 혁신, 비즈니스 관리,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한 지원 등을 지원한다. 조직의 이제 경쟁 우위는 과거 시장에서 조직이 가지는 어떤 입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지식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 조직 부서, 비즈니스 파트너 사이에 분배된 지식을 창출, 통합, 조정, 전이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식 기반 이론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5번에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내용은 다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3번으로 갈게요. 자, 73번은 다음 지식 경영 이론 중 전략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전략 이론이라는 것은 자원 기반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지식 기반 이론, 다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은 다 전략 이론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회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교환 이론. 사회 교환 이론은 이제 이거는 사회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사회 이론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4번 이제 가볼게요. 사회 교환 이론이 2번이 이제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 이론이고요. 자, 74번은 이제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해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서 의미하는 전자결제 보안 프로토콜은 어떤 거냐? 자, 여기서 이제 SET를 얘기를 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SET. 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기존 신용카드 기반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요소 시스템 간의 암호화 및 거래 지불 시스템과 각 참여 개체들 사이에 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규정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인터넷과 같은 오픈 네트워크 안에 안전하게 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에 기반의 안전한 전자결제 과정을 위한 비자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를 중심으로 1990년에 만든 표준입니다. 그래서 SET라는 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SSL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있었지만 네스케프사에서 고안된 프로토콜로 운영계층과 전송계층 사이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PGP는 우리가 그 분산화된 키 인증 방식을 사용하며 특징은 임명의 메시지 허용, 구현의 용이성, 자, PEM에 비해서 낮은 보안성, 실세계 사용 중심 등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RSA는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큰 수의 이제 소인수 분해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소인수 분해의 결과를 알면 우리가 원래의 수는 곱셈에 의해서 간단히 구해지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길이는 수백 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RSA의 방식은 현재 공개키 암호 체계 사실상의 세계 표준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다음에 KSSL은 코리아 SSL인데 국내에서 개발 중인 SSL에 SEED를 탑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75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이제 포스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포스라는 것은 또 키워드죠, 여러분들.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중요합니다. 포스.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포스 터미널의 도입에 의해서 판매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짧아지고, 이건 맞아요. 근데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없다?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게 포스죠. 그래서 이제 포스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판매원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볼게요. 2번, 전자주문 시스템과 연계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매를 할 수 있다. 맞고요. 단품 관리에 의한 잘 팔리는 상품과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고를 적정화시키고 물류 관리 합리화, 판촉 전략에 대한 과학화 등을 가져올 수 있고, 점포 등록 시간이 단축되면서 고객 대기 시간이 또 줄어들며 그로 인해서 계산대의 수를 또 줄임으로써 인력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번은 자, 우리가 다음 지식 경영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76번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면서 이 지식 경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 경영. 자, 76번은 이제 다음 지식 경영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혁신이론은 지식 경영과 간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자, 혁신이론은 지식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혁신이론과 지식 경영은 굉장히 직접적이죠. 혁신이론과 우리가 지식 경영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이라는 게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일단은 지식 경제에서 기업, 조직, 개인,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지식을 창출, 획득, 전달,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이전과 네트워크 이론은 이제 조직 내부가 아닌 조직 외부로부터의 지식 창출과 관련된 분야죠. 정보기술 시스템은 이제 지식 경영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론은 국가의 정책과 체계에 관한 이론들까지도 이제 제시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번으로 갈게요. 77번을 보시면, 자, MRP라는 걸 우리가 배우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MRP에 대한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재 소요 계획. 자, 이것도 별표 표시 하나 하시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물류관리사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은 자재 소요의 양적, 시간적인 변화에 맞춰서 기주문을 재계획함으로써 정확한 자재의 수요를 계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MRP는 이제 전산화된 정보 시스템으로 많은 자료의 처리 등이 요구되고요. 발주 및 일정 계획을 다루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MRP는 독립 수요 품목의 재고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독립 품목이 아니라 종속 수요 품목이다. 종속 수요 품목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종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MRP는 의사결정에서 자동화에 기여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이 틀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78번 갑니다. 자, 다음은 포스 시스템의 도입의 기대 효과의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포스가 또 나왔죠. 자, 어떻습니까? 일단 답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 기대 효과가 1번, 2번, 4번, 5번은 다 소매업체에 대한 효과입니다. 근데 3번은 포스 자료와 기타 자료의 교차 분석으로 자사 제품의 시장 정보 및 경쟁력을 파악하고 분석이 가능하다. 제조업체에 대한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매업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크아웃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오퍼레이션 교육비를 감소시킨다. 다 소매죠. 특매 가격의 통상 가격으로 이제 환원이 수월하다. 그래서 보고 부분화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 근데 왠지 이제 좀 3번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 자료와 기타 자료의 교차 분석으로 자사 제품의 시장 정보 및 경쟁력을 파악하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 이거는 연밀히 제조업체에 대한 효과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약간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번이 정답이고 포스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75, 그 다음에 78 연결시켜서 꼭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79번 갑니다. 자 79번 가면은 자 다음에 유통혁명 이전의 시대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유통혁명 이전의 시대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관리 핵심은 개별 기업 관리고 그다음에 이익 원천은 이제 수익을 높이는 제고하는 데 있고 경쟁 우회 요소는 뭐 비용 품질은 맞고요. 자 유통혁명 이전의 시대에는 고객 시장은 불특정 다수였어요. 특화된 고객이 아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사 이게 틀렸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것이다. 79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 우위의 요소는 신제품의 개발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9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시장은 이제 불특정 다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DI를 또 냈네요. 중요합니다. 80번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EDI입니다. 키워드죠. 자, EDI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EDI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EDI는 우리가 다양 자료의 반복적인 교환 가능하고요. 기업 간이니까 가입된 거래 상대방 사용을 가능합니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비표준화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표준화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다. 맞고요. 독립적인 DB 구축을 맞는데 자, 이 EDI는 재입력이 필요하다. 자, EDI는 재입력이 불필요합니다. 재입력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재입력이 불필요하다. 81번. 자, 81번은 이제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ECN을 했죠. 이것도 키워드로서 잘 나옵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또 출제가 됐죠. 옆에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물류 유통 분야의 환경 변화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 이 전자상거래가 이제 EC가 되면서 인터넷에 되면서 물류 유통에 어떤 환경 변화를 갖고 왔느냐 이걸 좀 보는데요. 일단은 답부터 보시면 4번인데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보다는 간접거래가 증대된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증대되죠. 그래서 B2B 확대로 기업 간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기업의 B2C 활성화로 인해서 기업과 고객의 직거래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거래가 아니라 직접거래다. 이렇게 염두에 두십니다.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십시오. 자, 다품종 소량, 다빈도, 적기 수송 요구가 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로부터 소비재까지 물품이 바로 수송되고 대금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전문 물류업체가 물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3자 물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통비용이 이제 절감으로 가격 인하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82번은 또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CA, 카스죠, 카스. 카스에 대한 효과, 기대 효과에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이 카스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이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키워드가 되겠죠. 카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품 생산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 그 다음에 21세기, 자, 어떻습니까? 21세기에 대해서 정보화 사회로의 조기 진입, 산업 정보화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 근데
조직 자체의 정보 공유이 신속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조직 자체가 아닌 조직 간의 정보 공유와 신속한 정보 전달이죠. 조직 자체가 아닙니다. 조직 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노렸죠. 당연히 이제 이건 5번이다라는 것을 조직 간이라는 것을 여기 꼭 체크를 하시고 자, 83번도 바코드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별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코드입니다. 다음 중 바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83번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바코드는 신속성이 있어요. 그때그때 하니까. 또 신뢰성이 상당히 높고 경제성도 있습니다. 근데 바코드는 이제 유통관리, 근태관리, 매장관리, 출하 선적관리, 그 다음에 자재 및 창고관리 등에 또 활용되고요. 자, 근데 바코드는 데이터를 시분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에 데이터를 처리하죠. 바코드가. 그때그때. 시분할이라는 게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 83번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4번으로 갑니다. 자, 84번 가시면 다음 중 그 자료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서서 이제 1차 자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해서 생성하는 자료입니다. 근데 1차 자료는 우리가 2차 자료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2차 자료 갖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이용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 방향을 결정지어 줍니다. 자, 그럼 84번이 틀렸는데요. 자, 이 앞에가 정보예요. 인포메이션. 그래서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죠. 자료를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정보가 나와야 돼요. 정보란 관찰이나 또는 측정 등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하죠. 그래서 정보와 자료가 좀 바꿨죠. 좀 약간 그 문제가 좀 적어져. 그래서 이제 정보와 자료가 바뀌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84번 정답 4번.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2차 자료는 정부에서 얻는 그 발표하는 통계 자료라든지 이미 발표된 논문이라든지 학회, 신문기사, 각종 기관이나 우리가 이 조사 회사에서 발표되는 결과 등이 얘기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 대한 것도 84번도 한번 별표를 쳐내 보십시오. 이 자료가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자료를 가지고 2차 자료를 이제 구하면서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조금 이 문제 자체를 좀 바꿔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이게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번은 다음 중 정보화 사회에서 문제점을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정보화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문제가 생기죠. 정보 노출이. 그 다음에 소수 정보 독점에 대한 독재, 문화 지체에 대한 현상, 정보 격차로 인한 국제 간의 인재, 불평등의 심화. 근데 이제 5번에 보시면 정보 축소 현상이 아니라 정보 과잉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과잉이 또 나타날 수 있다. 80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잉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번을 가시면 QR 시스템이죠. QR 시스템. 86번의 QR 시스템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십시오. QR 시스템도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잘 출제되는 겁니다. 자, 얘는 뭐가 틀렸느냐? 8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QR은 원자재 조달과 생산 그리고 배송에서 누적 리드 타임. 자, 리드 타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는 자체는 단축시키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연시킨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리드 타임이라는 낱기를 이제 길을 잘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낱기 길을 주는 거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지연시킨다는 건 문제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안전 재고를 감소시키는 건 맞아요. 예측오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상품의 로스율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3번은 뭐 어차피 그냥 여러분이 문제를 주려고 그걸 찾아내리는 거죠. 리드 타임을 지연시키면 안 돼요. 리드 타임 같은 걸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거다. 그다음에 QR이 추구하는 목적은 제품 개발의 짧은 사이클화를 이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욕구에 신속 대응해서 정품을 이제 정량에 적정 가격으로 적정 장소에서 유통시키는 데 있다. QR은 이제 정보 기술과 참여 기술의 활동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신속히 대처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QR 시스템은 이제 업체에서 즉각적인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킨다. QR 시스템은 상품을 수령하는 데 따른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7번입니다. 자, 87번은 다음 포스 시스템이 또 나왔죠. 포스를 3문제 냈죠. 좀 많이 냈긴 했는데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다음 포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데이터에서 기본 데이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5번은 기본 데이터입니다. 4번은 이제 담당자별 데이터는 원인 데이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내다 보니까 88번도 좀 똑같이 냈는데요. 자, 다음 포스 시스템으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중 기본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마찬가지로 자, 경쟁 상황 입지 조건, 이게 바로 원인 데이터. 그래서 87.4, 88.1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데 뭐 내다 보니까 좀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으로 갑니다. 자, 89번이 중요하죠. 별표 표시하십시오. 물론 앞쪽에서 나온 문제를 좀 돌려냈긴 했는데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물류정보는, 유통정보는 물류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우리가 항상 물류정보 시스템, 물류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류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앞쪽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이동체의 위치 및 상태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실시간 파악하는 것은 GIS가 아니라 GPS입니다. GPS. 1번이 정답이죠. GIS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동체 위치 상태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실시간 파악하는 것은 GPS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GIS는 뭐 저번에 이제 버스에 대한 실시간 그것을 제공하는, 우리가 컴퓨터 지도에서 지형 지질, 어떤 표고 등을 자연 요소로 물론이고 건축물과 교통망,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지하 매설과 함께 통계 데이터까지 나타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앞에서 나왔던 거고요. TRS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보 물류망 중 우리가 그 중계구에서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화물 추적 통신 시스템이고, 자, EDI가 어떻게 돼요?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거래업체 간의 상호 합의된 서식을 일정한 형태를 가진 전자매설 변환해서 처리하는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자, 벤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떴죠. 제3자를 매개로 해서 기업 간의 자료를 교환하는 통신망. 카스 나왔죠, 아까. 자, 카스는 기업의 설계, 그 다음에 생산과 정보, 생산 과정과 이를 보급, 전달하는 물류 지원 과정을 연결시키고 이들 과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종이 없이 컴퓨터에 저장,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과학화, 자동화하는 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89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90번은 정보에 대한 거리가 이제 먼 것을 이렇게 냈죠. 물론 이제 유통정보니까 정보라는 걸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염두에 체크해 보세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로 볼 수 있어요. 자, 갈게요. 다음 중 정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제 적합성, 정확성, 증거성, 적시성, 형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4번은요, 정보의 형태성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정보가 얼마나 그 부합되는 형태로 제공되는지를 관한 정도예요. 부합한 형태로. 근데 정보는 이제 무용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매개체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할 수 있다는 속성이다? 말이 안 맞죠. 4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적합성이라는 자체는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적절한가, 의사결정 내용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가 적합성이고, 정확성, 증거성은 뭐예요? 정보가 오류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거고, 적시성은 앞쪽에도 나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얼마나 제때 공급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형태성은 내용이 틀렸어요. 이게 내용이 아닙니다. 이 형태성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정보가 얼마나 그 부합되는 형태로 제공되는지,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합된 형태가. 그래서 그런 가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적합성, 정확성, 증거성, 적시성, 형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정보는 시간적 측면은 물론이고 장소적 측면에서 유용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정보는 제공되는 형태적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에게 적합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활용되기 전에 의사결정과의 적합성 여부를 품질 차원에서 검토된 적합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인터넷과 온라인 시스템은 시간 요용과 장소 요용을 최대화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4번에 우리가 이 무형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매개체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형택성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형택성은 이제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정보가 얼마나 부합되는 형태로 제공되는지에 관한 정도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두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마지막 8회 때 모의고사도 이제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한 게 많았죠. 그래서 생소한 게 많아서 또 중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벤입니다. 자, 첫 번째 벤이 70번의 중요한 것을 차지하죠. 그래서 KT와 같은 통신망 이 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 회선을 임차하거나 또는 통신 사업자가 직접 보유한 통신 회선의 정보 처리 기능을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부여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부가가치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밸류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72번에 대한 건 지식 기반 이론에 대한 것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제 5번이 바로 이 자원 기반 이론이다. 이렇게 보고요. 74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SET. 그래서 이제 인터넷과 같은 오픈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기반의 안전한 전자결제 과정을 위해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를 중심으로 한 게 이제 표준안이 이 SET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기반이 안전한 신용카드에 대한 것이 이제 SET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암호화 및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SET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5번 포스 시스템을 좀 많이 냈죠. 그래서 75번은 이제 포스 터미널 도입에 판매원 교육 훈련 시간 짧아지고 이래서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방지할 수 있죠. 항상 이제 포스 시스템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항상 좋아진다는 자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게 틀렸고, 그 다음에 76번은 이제 혁신론은 지식 경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7번 MRP가 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재 소유 계획은 이 종속 수요 품목의 재고 관리 시스템이지 독립 수요 품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8번은 뭐 1, 2, 4, 5는 다 소매업체고 3번만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9번 유통업체 유통혁명 이전의 시대에서는 이제 고객시장이 불특정 다수고, 그 다음에 EDI는 재입력이 불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80번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번의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물류 유통이 중요하죠. 8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전자상거래 발전이 어떻습니까? 물류 유통 분야의 환경 변화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단 뭐 다품종 소량 다빈도 적기수송의 요구를 늘고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물품이 바로 수송되고 대금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연결되어서 할 필요성이 증대됐고, 그 다음에 전문 물류 업체가 물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3자 물류라는 게 나옵니다. 물류 파트에서 제3자가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가격 인하가 또 발생하는데, 이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보다는 간접이 아니라 항상 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증대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2B 확대로 기업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기업의 B2C 활성화로 인해서 기업과 고객의 직거래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번에 카스가 중요하죠. 카스. 그래서 이제 이 카스의 기대 효과에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요건 이제 이 제품 생산, 일단 카스는 이제 제품 생산 소요 시간을 단축해주고 비용 절감,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조기 시입, 그다음에 산업정보에 대한 국제 경쟁력은 강화가 맞는데, 조직 자체의 정보 공유 및 신속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조직 자체가 아니라 조직과 조직 간이죠. 정보 공유, 신속한 정보 전달이 장점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바코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부적절한 것은 바코드라는 것은 실시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때그때니까 10분할이라는 건 말도 안 돼요.
바코드를 이용하면 신속성이 있고 신뢰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유통관리, 근태관리, 매장관리, 출하 설정 관리, 자재 및 창고 관리 등도 활용되겠죠. 바코드라는 게 중요하고, 근데 84번은 자료라는 게 중요하죠. 84번. 84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1차와 2차 자료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1차 자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하는 게 1차고요. 자, 어떻습니까? 2차는 뭐예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 자료라든지 이미 발표된 논문, 신문기사 각종 기관이나 조사 회사에서 발표되는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차가 2차 자료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직접 구하니까.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이용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 방향을 결정 지어주고요. 근데 4번이 좀 바꿨죠.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85번을 보시면은 이 정보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은 정보 축소가 아니라 정보 과잉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86번의 QR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거는 염두이 상식적이에요. QR은 원자재 조달과 생산 그리고 배송에서 누적 리드 타임을 지연시킨다는 말이 틀렸죠.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재고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예치고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또한 상품 로스율을 또 감소시킵니다. 이게 되고요. 자, 87, 80번은 조금 염두에 좀 이해하실 게 좀 두 문제를 냈죠. 그래서 87, 88번은 똑같은 건데, 자, 우리가 일단은 이 기본 데이터는 1번서부터 87번에 1, 2, 3, 5는 기본 데이터고 4번은 원인 데이터다. 그 다음에 88도 기본 데이터가 아닌 것은 원인 데이터를 찾으라는 거니까 경제상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본 데이터가 아닌 원인 데이터를 찾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9번은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치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9번 자체가 물류정보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류정보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보통 이 GIS는 우리가 이 지리정보 시스템으로서 앞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마 5회 때 나왔었죠. 5회 때. 5회 때 이제 GIS랑 GPS를 바꿨잖아요. GIS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9408 버스가 지금 도착합니다라는 그러한 그 지리정보 시스템. 컴퓨터 지도에는 지형 지질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요소를 물론이고 건축물과 교통망, 교통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통신, 매선문과 이제 지하 매선문과도 함께 통계 데이터를 이제 나타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동체의 위치 및 상태를 무선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에 파악하는 게 GPS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번이 정답이다. TRS는 이제 정보 물류망 중 중개국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화물 추적 통신에 우리가 사용되는 교통에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EDI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나왔지만은 거래업체 간에 상호 합의된 업체 간의 이 서식을 일정한 형태로 가진 전자 메시지의 변환이다.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근데 벤이라는 게 아까 나왔었죠. 부가가치라는 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밸류라는 게 부가가치잖아요. 제3자를 매개로 해서 기업 간의 자료를 교환하는 통신망이다. 그 다음에 카스. 자, 카스는 이제 기업의 설계, 생산 과정과 이를 보급, 조달하는 물류 지원 과정을 연결시켜줘서 이들 과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종이 없이 컴퓨터에 저장하려면서 업무를 과학화, 자동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보에 대한 거는 이 정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무형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매개체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할 수 있는 속성이 형태성이라는 자체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형태성이라는 자체는 의사결정자의 요구의 정보가 얼마나 부합한 형태로 제공되는가. 그 형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적합성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적합성, 정확성, 증거성, 적실성, 형태성이라는 게 있어요. 적합하다는 것은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적절한가, 의사결정 내용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적합한가고, 정확이라는 것은 오류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는 거죠. 증거성.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거고, 적시는 앞에서 봤죠. 적시는 시기에 맞게, 정보 필요한 시기에 얼마나 제때 공급되는지를 따지는 게 적실성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합, 정확, 적시, 형태로 4개를 나눈다는 것을 해설을 보면서 여기서 이 4번에 대한 형태성이 맞지 않지만 이 4가지를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부합한,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 글씨가 안에 있어요.
형태라는 거는 형태가 들어가야 되고 적시는 시기, 정확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확인, 적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적절하다, 적절이라는 단어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오지선다로서 나올 수 딱 좋습니다. 왜? 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딱 네 가지가 있잖아요. 아닌 거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형태는 그 얼마나 부합하는 형태로 제공돼요. 형태, 적시는 시기, 그 다음에 타임이죠. 타임. 정확은 이제 정확성을 확인. 적합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 얼마나 정보가 얼마나 적절한가,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본다면 71번의 벤, 그 다음에 우리가 74번의 SET, 75, 78의 포스, 그 다음에 77의 MRP, 자조세월 계획, 지금 출세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80의 EDI, 그 다음에 81번의 전자상거래는 간접거래가 아니라 직접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82번의 카스, 83번의 바코드, 84번의 1차와 2차 자료, 86번의 QR, 87, 88 Q 포스, 그 다음에 89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GIS와 GPS가 바뀌었고 TRS, EDI, 벤, 카스를 여러분이 딱딱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그 가치를 영향을 미친 요인도 적합성, 정확성, 증거성, 적시성, 형태성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8회 모의고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회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지금 이번 모의고사로 이제 유통정보까지 4과목에 대한 거를 다 했는데요. 제가 1회 때서부터 5회 때까지는 문제에 대한 구성이 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기출이 됐던 문제와 사지선다에서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출 자체가 오지선다로 바뀐 게 별로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논란이 돼서 혼돈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출 문제를 내는 저도 이제 출제원 자격이 있어서 출제를 한다면 출제했던 지문들이 거의 다 내요. 그죠? 근데 이제 오지선다가 바뀌면서 우리가 어때요? 조금 틀리게 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6회에서부터 6, 7, 8은 약간 범위를 벗어납니다. 3개 정도는. 그래서 이러한 연습도 좀 하시라고 좀 우리가 책에 없던 내용도 약간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된다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60점 이상으로서 내는 취지예요. 그래서 모든 자격증이 출제원들이 어려운 문제는 꼭 하나씩 냅니다. 한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꾸 오지선다로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외적인 걸 좀 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일단은 뭐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서는 이제 물류 쪽을 좀 많이 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물류도 저희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권이라는 자체가 어떤 부동산과 좀 입지와도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지 파트랑 상권하고 연결시켜서 상권에 대한 그 가볍게 보는 우리 상권 분석보다는 유통에서 보는 것보다 어떤 입지 쪽에서를 좀 많이 추징해요. 그래서 상권은 이제 제가 논문을 또 입지 쪽으로 또 상권을 썼기 때문에 거기 또 강하고 마케팅 자체가 좀 범위가 넓어진다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자체는 제가 강의도 뭐 마케팅 한 학기 동안 또 강의를 또 대학교에서 했었고 또 학점운영제에서 마케팅 원론에 대해서 운영교수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원론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전반적인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유통정보는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경영학에서 나오는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유통정보는 물류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류 쪽에서 이제 유통정보와 연결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EDI, 벤, 카스, 뭐 CAO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마치고요. 그냥 다음에 이제 단기 완성해서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회 때까지 4과목 모의고사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단기 완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